가장 무서운 거.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피해를 당한 사실을 나한테 말해주지 않으면 보호자님이나 양육자님은 알아차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와이미 대표 강사 이시훈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폭력 체크리스트 그리고 카카오톡 안전한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카카오톡으로 연락 공지를 하겠다던가 학원에서 안내를 카톡으로 하겠다. 혹은 우리 아이를 포함한 친구 집단이 카톡 사용이 점점 많아진다. 사실 이런 순간들은 부모 입장에서 걱정 반, 기대 반, 어쩔 수 없나, 그래도 주고 싶지 않은데 줘야 되나? 이런 망설임을 동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톡 안에서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 즉 피해자도 되지 않고 가해자도 되지 않는 방법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강사님은 혹시 카톡 사용하면서 폭력적인 언어, 행동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할 때는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는 하지 않지만. 아, 그래요? 정말로. 확실해요? 최근 욕 좀 많이 아시지 않나요? 그래도 아이들 맨날 만나니까.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DM으로 혹은 게임 채팅창에서 저에게 간혹 욕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많이 친해졌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친해지면 이제 욕으로서 툭툭 칠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럼 저도 가끔 수위를 조금 낮춰서 반응을 할 때는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네. 거기 이제 연구 결과랑 같이 뭐라고 나왔냐면 사이버 불링, 사이버 폭력은 실제 뇌의 고통으로 인식된다. 그러니까 사이버 불링을 겪는 피해자의 뇌가 마치 전쟁터에 있는 상황처럼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뇌가 지속적으로 경고 신호를 보내서 두려움과 불안을 조절하는 기능을 관장하는 편도체가 과잉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고통처럼 인식한다고 해요. 온라인상, 소셜미디어상에서의 괴롭힘,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뇌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해 나가고 있고 입증되고 있구나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느꼈던 게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면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의미를 하잖아요. 가끔 이 단어 보면은 왜 온라인 폭력이 아니고 사이버라고 했을까? 사실 온라인 있을까요? 폭력이라고 해도 무관하잖아요. 그쵸. 두 표현의 차이가 그 공간을 단순한 연결망, 그러니까 기술로 보느냐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가 얽힌 하나의 공간으로 보느냐의 차이이지 않을까. 사실 저도 이제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친구를 만나고 문화를 접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게 관계 맺기, 정체성 형성, 문화 만들어 나가기 등 공간이라고 느낄 만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시간은 사이버 공간 안에서 채워지는 그게 누적이 되는 게 정말 현실 세계만큼이나 중요한 세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 세대라는 책에서도 제가 좀 기억하고 있는 문구가 현실 세계는 과잉 보호되고 가상 세계는 과소 보호되고 있다라는 문구인데 실제로 사이버도 공간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시면 거기서도 좀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이해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아이들을 항상 100% 이해한다고 자신하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시작되거든요.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처음에 들었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9,000명, 성인 7,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 자료를 보게 되었어요. 사이버 폭력 피해 현황에서 청소년은 37.1%, 성인은 10.2%가 나왔습니다. 근데 조사한 인구가 청소년은 9,000명, 그리고 성인은 7,500명을 조사한 결과인데 이 인구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결과로 나타난 비율은 꽤 차이가 나죠. 거의 4배예요. 그렇죠. 그 성인이라고 해서 사실 인터넷 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업무하면서 더 많이 쓰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이 차이가 공간으로 인식하느냐 도구로 인식하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그러니까 저도 목적성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뭐 인스타를 쓴다, 카톡을 쓴다, 그럼 연락을 해야 돼. 뭐 친구들 생일 알림 뜨는 거 보고 싶어. 인스타그램, 유튜브는 뭐 인테리어라던가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알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컨텐츠 보면서 시간 보낼 거야. 목적성을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그냥 숨 쉬듯이 그냥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 페이스북 국내에서 가장 많이 퍼진 시기가 2010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10년, 12년 뭐 이때. 그렇죠. 많이 사용했던 이유가 초중고 때 지인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과 나의 필요성이 좀 있었죠. 근데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페이스북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 뭐 인스타그램으로 옮겨가고 애초에 탄생부터 그 관계가 존재를 했던 거죠. 그렇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하는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그렇게 관계 맺기의 기본값이 되는 세대인 것도 같아요. 사실 기성세대는 그 안에서 온라인 안에서 불합리하고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냥 안 하면 되잖아. 너 스트레스 받으면서 뭐하러 그걸 자꾸 하고 있냐. 지워버려라. 우린 대체제가 있어요. 그쵸.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놀면 돼요. 그렇죠. 그런 경험도 있고.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입장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저나 강사님은 이제 30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을 때 만나면 돼. 근데 우리 아이들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일단 살아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교를 가면 이 친구랑 지내야 되고 학원 이 배정됐으면 요 애들이랑 지내야 돼. 활동의 폭이라던가 뭐 당연히 소비할 수 있는 여력 이런 것들이 저희랑은 좀 다르다. 활동 폭이 제한된다. 그러다 보니까 소셜미디어로 연락하게 되고 그 안에서 뭔가 괴롭힘이라던가 힘듦이 생기면 더 빠져나오기 어렵죠. 그러니까 원래 성인도 직장 내 괴롭힘을 온전히 본인만의 힘으로 빠져나오는 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통계로 돌아가 보면 이제 청소년의 가해 경험은 5.7%였는데 피해 경험이 20.3%였다고 해요. 가해 피해 모두 경험한 친구는 16.7%로 총 42.8%의 학생이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경험했고 작년에 비해 2% 증가했다고 합니다. 거의 반 정도는 경험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또 그 통계 중에 제가 좀 주목했던 통계는 가해자 네. 유형인데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50%로 1위를 와. 합니다. 이거 학폭이랑은 굉장히 다른데요. 학교 폭력은 아는 사이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이버 폭력은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특징이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모든 폭력을 포함한 거니까 SNS 댓글이나 혹은 게임 채팅창에서 패드립이나 성적인 드립 등 욕설을 경험하는 일이 좀 흔하니까 요즘에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도 이해는 좀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게임을 하다 보면 조금만 실수하고 팀플레이의 타이밍을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 바로 욕이 날라와요. 니네 엄마 살아계시니? 안부를 묻죠. 니네 엄마 23명이니? 너는 부모님이 홀수니? 그러니까 이게 익명성이 좀 보장되어 있기도 하고 게임 내에서 모두가 그러지 않지만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실수하면 욕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라는 그 대세 문화? 그렇죠. 문화가 좀 깔려 있죠. 고유 문화 때문에 이제 반응하고 따라가다 보면 이런 욕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저도 현실에서 아이들 만나면 정말 순진무구한 얼굴인데 욕을 알아요. 왜 이렇게 찰지게 욕을 쓰지? 그래서 어디서 처음 알게 됐니? 그러면 로블록스 하다가 거기 채팅창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게임 친구가 써서 알게 됐어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50%로 1위였잖아요. 네. 2위가 바로 친구입니다. 게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서 주변에서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SNS 등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할 때 주어를 생략하는 나는 뭐 주어 없으니까 욕해도 조롱해도 처벌 안 받을. 근데 누가 봐도 그 친구임을 연상시킬 수 있게. 그쵸. 자기들끼리 부른 별명이라든지 아니면 특이사항을 언급하면서 어떠어떠한 애가 또 어떠어떠하게 했다. 학교에 백돼지가 또 백돼지 짓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특정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욕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메신저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많죠. 오늘 다룰 사이버 폭력 그리고 카카오톡이라는 키워드의 핵심이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서 어떻게 괴롭히고 힘듦을 겪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떼카 뭐 이런 게 있다고요? 좀 오래된 단어긴 한데 아직도 이것들이 만연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떼카라고 해서 카카오톡에 초대해서 단체로 욕하고 조롱하는. 초대를 해놓고 그쵸. 단체로 메시지를 막 보내는 거예요. 폭탄 넘기듯이. 알림이 계속 막 오고 그 반대도 있어요. 반대로 초대를 해놓고 아무 말도 없이 다 나가버려요. 세 번째는 단톡방을 나가면 계속 초대하는 카카오톡 감옥 카감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게 저도 이런 경험을 이제 교육 현장에서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반에서 초등학교 6학년쯤 되고 중학교 1학년 되면 아이들끼리 소통하는 방이 많이 파져요. 그러니까 담임쌤 계신 방도 있고 안 계신 방도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자기들의 근황을 막 공유하는 거죠. 친해진 단계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 방에 없으면 다음날 학교 가서 할 얘기가 없어요. 너 어제 그 얘기 했었던 거 몰라? 너 방에 없어? 엄마가 막았어? 이렇게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뚫어서 방법을 찾아서 그 카톡방에 들어가려고 해. 들어갔더니 나에 대해서 조롱하고 욕하는 것도 있어. 근데 나오기에는 또다시 이제 학교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힘듦을 겪을까봐 어쩔 수 없이 그 방에 유지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아이가 상대방이 싫어서 그 친구가 괴롭히고 계속 초대하니까 그 친구를 차단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카카오톡 계정 여러 개를 파가지고 이 친구를 초대 또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사실 피해를 입은 아이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뭐 별일 아니지 않나?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가 나중에 정말 피폐해졌다고 너무 힘들어서 트라우마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한 경우는 피해자 사진이나 영상을 여기저기 뿌려버리거나 아니 번호를 불법 도박 사이트나 성매매 사이트 같은 데 이제 뿌려서 이상한 문자나 연락이 계속 오게 만드는
그 사람의 연락처인 척하면서 이제 상대방한테 시비를 걸고 이상한 파일 보내고 이런 것도 실제로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도박이라던가 뭐 불법적인 걸 하려면 이쪽으로 연락해 라면서 그 사람의 카톡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고, 정말 기상천외한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네. 근데 가장 무서운 거,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피해를 당한 사실을 나한테 말해주지 않으면 보호자님이나 양육자님은 알아차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양육자님께서, 보호자님께서 우리 아이의 피해 사실 혹은 동조되는 문화, 사회적 폭력 현상 때문에 어느새 가해 행위를 하면서 문제의식을 못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 빠르게 인지하고 교육하고 이런 일이 예방되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좀 냉정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그러니까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그 단톡방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그 친구가 좀 불편했다 근데 그게 성적인 코드가 들어가 있어서 나는 생활기록부에 처분 내려서 기록에 남기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학폭, 징계, 처분, 처벌이라는 경험으로 도달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민해진 시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하게 가이드해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미가 사이버 폭력 가해자 되지 않기 그리고 피해자 되지 않기 체크리스트를 교육 자료로 준비를 했는데,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이와 같이 해보시거나 아니면 아이한테 따로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육자님과 아이만의 언어로 한번 주고받으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먼저 사이버 폭력 체크리스트 피해자 되지 않기입니다.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경험이 있거나 하면 부모님한테 바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모님이 확인하셨다면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약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연락 오면 하지 마세요, 저렇게 연락 오면 받지 마세요, 1,000만 원 들고 와라 이러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수법을 알려주는 방법도 좋은데, 내가 어느새 은행 ATM기 앞에 누구와 연락도 못하면서 혹은 통화를 계속 끊지도 못하면서 출금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 그때는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라고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묘사해 주는 것도 굉장히 교육적으로 효용이 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묘사하고 이때 꼭 엄마랑 말해주기, 아빠랑 말해주기 이렇게 약속하면서 대화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하죠. 사이버 폭력 체크리스트 가해자 되지 않기 편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냉정해진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애들도 야, 나 네 사진 있다, 네 사진 있다, 너 자는 새 사진 찍었다, 올린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아이들이 그냥 장난으로, 친근감의 표현으로 재밌으니까, 누가 제재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라고 했다가 순식간에 철퇴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해주는 관점에서 현실에서 좀 더 강한 보호를 위해서 부모님께서 가이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에 따르면 피해 경험 후 심리 상태 항목에서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음이 70.1%로 네. 1위를 했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이버 공간에 혐오 문화가 너무 만연해 있으니까 폭력이라는 충격이 들지 않을 정도로 좀 무감각해져 있거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걱정시키기 싫어서 스스로 힘듦을 좀 감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상처받았는데 내가 너무 유난하네, 예민하네 라는 평가를 듣거나,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힘들지 않을까 라는 걱정 때문에 스스로 입을 꾹 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경우들 모두 사실 아이들이 짊어지기에는 좀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한테, 특히 엄마 아빠한테 좀 들어달라고, 나 무겁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사님의 팁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전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해주는 말인데요, 엄마 아빠가 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일 수도 있는 것 같다. 너가 혹시 어디서 괴롭힘 당해서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되더라. 유치원만 보내놔도 걱정되게 돼. 부모 마음은 그래. 누가 괴롭힘 당해서 힘들어 했다더라 라는 말을 카페에서 듣거나 커피 마시다가, 그럼 걸어가다가 누가 얘기를 하잖아? 그럼 귀가 이만큼 커진다? 혹시나 우리 아이가 그런 일 당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항상 감정이입하게 되거든. 그래서 나는 너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정말 속상할 거야, 부모로서. 그런데 너가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엄마 아빠가 모르고 있거나 제일 늦게 알게 된다면 더 가슴이 미어 터지게 속상할 것 같아. 평생 네 편에서 생각해 줄게. 언제든지 얘기해줘. 혼자 짊어지지 마
아직 아이처럼 엄마 앞에 아빠한테는 얘기해줘도 돼 라고 얘기해도 된다고 설명해 주려고 해요. 얘기하고 싶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아이가 행동을 하면서 내가 이 행동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혹은 내가 어버버 하다가 뭔가 상황이 휘말려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엄마나 아빠한테 혼날까봐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해나가셔라 라고 제안 드릴 수 있는 스텝이 있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부모가 먼저 과도하게 놀래거나 화내는 반응하지 않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혹은 나 애들이랑 놀다가 이런 거 했어, 이런 행동했어 라는 말을 하려고 입을 떼자마자 뭐 언제부터 그랬어, 누가 먼저 그랬어, 너 걔랑 놀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핸드폰 안 된다고, 카톡 안 된다고, 다 부셔버린다, 뭐 이렇게 크게 반응하면 아이들이 미리 포기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말을 더 안 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어릴 때 막 걸어가다가 넘어졌어. 근데 부모가 먼저 놀래면 아이가 더 놀래서 울거나 아니면 조그만 거에도 좀 과하게 의존하게 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이때 핵심은 담담하게 들어주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였고요. 스텝 2, 두 번째는 해결 중요해요. 근데 공감을 먼저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F의 태도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적극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엄마,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 나 걔네가 욕하길래 나도 했어. 잘했어. 그 공감이 아니에요. 동감만 한 거예요. 그랬겠네. 이건 동감만 한 거죠. 적극 공감을 하려면 어쩌다 그렇게 됐어? 너 생각은 어땠니? 너 기분 어땠니? 라고 물어봐줘야 돼. 그래서 해결보단 공감이 먼저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한 방에 모든 걸 속속들이 파악해서, 이게 일부 좀 아버님들이 그런데 똑바로 얘기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너 왜 자꾸 말을 절어? 빨리 똑바로 안 해? 얘가 판사 변호사도 아니고요. 이런 일을 수십 번 경험한 것도 아니고요. 처음일 가능성도 높고요. 부담됩니다. 아빠가 엄마가 날 어떻게 생각할지. 그래서 작은 질문으로 하나하나 그 상황을 묘사해봐. 어디였어? 화장실? 계단? 놀이터? 누구누구 있었어? 기억나는 애만 얘기해봐. 너랑 친한 누구? 아니면 누구? 그랬어? 걔가 어떻게 말했는데? 그때 네 감정은 없었어. 이렇게 작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아이의 정서를 체크해 나가면서 말할 수 있는 통로를 이렇게 열어주면 아이가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이 템포에 맞춰서.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사이버 폭력, 카카오톡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여러 가지를 좀 다뤄봤는데, 사실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런 상황 자체가 좀 덜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한 땀 한 땀 연구하면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소소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를 폭포 옆에다 놓고서 거기서 물 맞지 마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산 씌워서, 우비 씌워서 건물 처마 밑에 놓으면서 비 맞지 마, 물 맞지 마 하는 게 성공률이 높고 안전한 가이드가 되잖아요. 방어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이버 폭력, 사이버 불링 상황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그리고 아이들이 쓸 수밖에 없는 메신저 카카오톡의 이용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차례대로 보시면서 똑같이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초대 거부 및 나가기 기능. 단톡방을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초대를 못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요. 계속 초대를 하는 카카오톡 감옥, 카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기본 스텝이죠. 나가버려야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친구 차단하기. 나를 좀 괴롭히거나 내가 좀 어렵거나 좀 멀리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차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룹 채팅방 참여 설정. 이거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미리 해놔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룹 채팅방의 초대 여부와 참가자를 미리 확인한 다음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채팅방 정보와 구성원을 확인한 다음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좋네요. 네 번째, 조용한 채팅방 기능. 조용한 채팅방 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저도 쓰고 있는데 중요한 공지가 있거나 나오기 곤란한 대화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알림을 보고 싶지 않다 할 때 유용합니다. 그 방에 들어는 가 있는데 자꾸 내 눈에 뜨거나 알림이 오진 않는다. 그렇죠. 내 시야에서 좀 멀리 안 보이게 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번째는 카카오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신호들인데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스미싱 등 사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심한 경우에는 내 번호를 모르는데 뿌려버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좋은데, 첫 번째는 해외 번호 가입자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는 글로브 시그널이라고 해서 주황색 지구본처럼 생긴 아이콘이 뜹니다. 그리고 친구가 아닌 사용자일 때는 톡 사이렌, 프로필 사진 같은 아이콘 옆에 세모 표지판으로 느낌표, 경고 표지판이 옆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기관이나 타인을 사칭하는 페이크 시그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프로필 사진에 주황색 배경이 좀 덧붙여 씌워진 채로 똑같이 경고 표지판 같은 아이콘이 붙어 있습니다. 위험한 신호가 있는 채팅이 오면 채팅창 상단에 아이콘 3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그 3개 중에 차단을 눌러서 메시지 차단 혹은 프로필 비공개하거나 신고 버튼을 눌러서 사기 사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빨간불 건너지 마처럼 주황색으로 이렇게 뜨면 받지 마, 뭐 이런 맥락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번호를 타겟으로 하는 딕셔너리 어택 등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오프 기능도 기본으로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없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설정을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핸드폰 번호를 부여받았을 때 이 번호를 예전에 쓰던 사람과 연결돼 있는 사람이 막 카톡을 보내거나 이상한 말을 해올 수 있잖아요. 전화번호 바꿨을 때 혹은 핸드폰을 가지게 됐을 때 초반부터 카톡을 처음에 깔아줄 때 이 기능을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 추천 허용도 그 밑에 보면 있는데 네. 그것도 꺼주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내 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카카오톡을 시작했다고 추천을 해줘요. 카카오톡이. 그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아무런 의도 없이 순수하게 반응만 했던 게 동조나 방관이 돼서 좀 처분이나 처벌받으면 억울하니까 학교 폭력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재 대화의 상황이나 친구의 감정 등을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채팅창 잠금 기능인데요. 참 좋아요. 원래 카톡 채팅창 한 번 누르면 저희가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자물쇠가 생기면서 잠금 모드가 되고 대화에 주의가 필요한 방입니다 라는 텍스트로 알림을 기본적으로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은 삼킬 수가 있는 거죠. 말을 꺼내려다가도 한번 생각하라고 하는 것처럼 쓰기 전에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제가 되네요. 네. 사실 어린아이들이 함부로 그 약 뚜껑 열지 말라고 그렇죠. 눌러서 열어야 되는 꾹 거죠. 눌러서 좀 난이도가 있게 해놓잖아요. 좀 저희는 귀찮지만. 그래서 카톡 특히 단톡방 사용할 때는 채팅창 잠금 기능을 설정해놓고 쓰게 해주면 아이가 쓰려다가 불편하기도 하고 상황을 일단 관망하다가 참여해야 되니까 안전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미디어 교육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의도된 불편함이죠. 그렇죠. 너무 좋네요. 자,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이라는 신문물을 아이들한테 줄 때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을 널리 퍼뜨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다른 친구들, 다른 학부모 양육자님들에게도 이 영상 좋았다면 공유 한번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